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딱 지구 지도를 펼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그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전략은 명확합니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자원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베네수엘라와 이란이죠. 실제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마두로를 몰아붙였을 때 시진핑과 푸틴이 왜 그렇게 발작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차베스와 중국은 연맹을 맺고 저가의 석유를 엄청나게 가져왔거든요. 베네수엘라 석유의 90%가 중국으로 갔고 그 에너지가 지난 20년 중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거길 딱 털어버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패닉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러시아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작전을 칠 때 러시아 유조선들을 막았죠. 이 석유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한테도 생명줄이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쌈박질 이후에 더 중요해졌죠.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 서부에 몰려있는 석유 시설들을 다 파괴하면서 푸틴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석유를 팔아야 돈을 벌고 루블화, 가치를 지키면서 전쟁을 계속 수행할 건데 그 기반을 트럼프 형이 흔든 겁니다. 23년 중반부터 베네수엘라의 가치가 러시아에게 급등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를 흔든 건 푸틴과 시진핑 모두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엄청난 작전이었던 셈이죠. 결국 이란 정권은 붕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이 무너진다는 건 더 이상 러시아가 마피아 게임을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미국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온다면 유가를 떨어뜨려 푸틴이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만들고 러시아의 초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이거든요. 그동안 이란이 그나마 마피아 게임을 받쳐줬지만 트럼프에 의해 이란의 기둥이 뽑히면 러시아는 푸틴이 뽑혀 나갈 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하는 짓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빠따치기 위해 주변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온갖 무기들을 다 때리 모아서 남중국해나 이런 데로 집중 배치하면 나라 먹여 살리는데 쓸 돈을 국방비나 군비로 써야 하잖아요. 야,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건 경제적으로 패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후반기 조용해야 하잖아요. 쿠바에 있는 중국 기지나 러시아의 군수 지원, 또 뭐 이란의 도발, 또 아직 끝나지 않는 레오우 전쟁. 이 상황에선 사실 중국 한 놈에게 집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뚝 패기 위해서 주변을 야금야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태의 끝의 본질은 미국의 500년 패권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트럼프가 쿠바라고 딱 찍었죠. 쿠바에는 중국 기지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수 지원도 있고요. 결국 트럼프는 미국의 패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지구상의 모든 공산 국가들을 하나씩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쿠바는 전기의 대부분을 화력 발전으로 돌리는데 그 석유는 그 베네수엘라에서 왔습니다. 트럼프가 마두로를 강제 로케이션 시켜버렸거든요. 물론 러시아가 급하게 쿠바에 석유를 보내주고 있긴 합니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쿠바마저 트럼프에게 지지를 쳐버리면 앞마당 멀티를 빼앗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쿠바를 해방이든 점령이든 쿠바를 처리하겠다고 말했죠. 결국 기름 정의가 필요한 냉장고가 안 돌아가면 결국 민심이 폭발합니다. 총알 한 발 없이 석기 시대로 리셋시켜 버렸어요. 트럼프는 예전부터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과 나머지 공산 국가들의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 빌드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다음 미사일은 어디를 향할까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최근에 한국과 조선은 별개의 국가라는 프레임을 만들며 전혀 다른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해 우리는 핵 개발 제한이 있는 한국과는 애초부터 다른 국가이니 자주 국방 권한이 충족된다. 그러니 나는 하메네이처럼 죽고 싶진 않아 라는 의미이자 같은 민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미국의 간섭을 받는 시나리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산인 겁니다. 반면 트럼프는 북한의 입장도 부처님 손바닥처럼 꿰고 있어요. 미국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동맹국인 한국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스탠스입니다.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친화적이고 동맹국인 미국보다 중국 쪽에 더 온화한 태도를 보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한국 정부는 우리랑 손발을 맞출 생각이 없구나 라는 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런 지정학적 흐름 때문에 한반도가 트럼프의 전략에서 가장 마지막 격전지가 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앞바다가 되는 셈입니다.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 중국 사실상 공산국가들의 이빨을 다 뽑아놨어요. 쿠바는 촛불 켜고 살 만큼 석기시대 수준으로 로케이션 시켜버렸어요. 병원, 보안, 치안, 어린이들이 치료를 못 받던, 여성이 납치를 당하던 트럼프의 채찍에는 사소한 인정 따윈 없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첫째는 환율입니다. 대한민국 GDP나 국가 위상을 볼 때 만만한 국가는 아닙니다. 다만 국제 투기 자본의 방향성이 지배적으로 한 곳으로 정해질 때는 거대한 물줄기가 형성됩니다. 그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관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사리 되돌릴 수 없어요. 한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한마디면 일반 시민들의 일상은 가장 빠르고 잔인하게 무너질 겁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순식간에 반토막의 위기에 처합니다. 어쩌면 조지 소로스 같은 선수들은 그걸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원자재 폭탄이에요. 트럼프는 쿠바를 석기시대로 되돌려놨습니다. 수입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은 국제금융망과 해상 통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험 과정을 방해하고 달러 결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버리면 1분 뒤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돈은 10분 뒤에 들어올지 말지를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괴롭게 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국가 신용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에너지 국어를 위해 러시아, 중국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트럼프의 때문에 이빨이 다 빠진 그들이 쉽게 줄 상황이 될까요? 설령 그렇더라도 에너지 주권을 넘겨주거나 정치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이건 다변화가 아니라 일종의 종속에 가까워요. 결국 지구상 어느 국가도 미국의 영향을 벗어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관세는 말할 것도 없지만 더 무서운 건 에너지 가격의 폭등이죠. 어디 가서 에너지를 간신히 구해본들 아마 비용은 몇 배가 될 겁니다. 전기세나 가스비가 폭등하면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들 역시 생산 단가를 맞추는 게 불가능해 시속 1000km로 해외로 레언을 칩니다. 그럼 국내 일자리는 사라지죠. 그야말로 그 산업과 자영업의 붕괴로 지옥도가 펼쳐집니다. 결국 우리는 에너지 자립이 불가능하고 미국이 밉고 패고 싶지만 굶어 죽느니 종살이라도 한다고 미국과의 안보 동맹이 곧 생존권입니다. 얍삽하게 간생이 잽잽이처럼 구더기가 고통 못 느끼게 살을 파먹듯 야금야금 뚫고 들어오려는 중국보다는 그나마 A, B, C, D 과정에 충실한 미국과의 동맹이 오히려 대안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종착지예요. 북한은 더 이상 우리를 한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전혀 다른 국가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받기 위해서죠. 트럼프가 그 공산국가를 하나씩 정리하며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패는 것이 만약 북한이라면 우리는 스탠스가 명확해야 합니다. 과거 같은 평화의 시대는 이제 없어요. 철저한 힘에 의한 생존과 냉혹한 안보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제처럼 그리고 과거처럼 상식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선 민족이라는 감성적인 호소에 매몰되어 국제 정세에 정반대 유턴질하는 길을 걷게 된다면 국민 전체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평화는 감정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과 명확한 전략에서 나오는 겁니다.